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NCS 전특작 재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량종자는 여러 외적, 내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발화를 할 수 있고 종자 발화율이 높고 발화세가 빠른 종자를 뜻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외관상으로 딱 봤을 때 좋은 종자가 어떤 것인지 구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종자 침종과 발화 촉진, 그리고 우량 종자 선별 및 소독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중을 하고 수업에 임해 볼까요? 첫 번째는 침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침종이란 파종하기 전 종자를 일정한 기간 동안 물에 담가서 필요한 수분을 흡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침종 절차를 통해 발화 촉진 물질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베렐린 처리입니다. 지베렐린 처리는 각종 종자의 휴면타파 또는 발화 촉진의 효과가 큽니다. 양상추나 담배 등과 같은 호광성 종자, 즉 광을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종자에서 발화를 촉진하고 적색광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렐 처리입니다. 에스렐은 네틸렌 대신에 사용해서 양상추, 땅콩, 딸기 종자 등에서 발화를 촉진합니다. 대신 종자마다 용액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리 시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산염 처리입니다. 질산염 처리는 오차드 그레스, 이탈리안 라이그레스와 같은 화분과 목초에서 발화를 촉진합니다. 네 번째, 사이토키닌 처리입니다. 사이토키닌 처리 방법은 정화 우세를 억제하고 츠가의 생장을 촉진합니다. 양상추와 같은 호광성 종자에서 적색광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지베렐린 처리에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땅콩의 발화 촉진에도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최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하란 벼, 맹류, 땅콩, 가지 등에서 발화 및 생육을 촉진할 목적으로 종자의 싹을 약간 틔워서 파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벼의 상자육묘나 조기육묘, 담수직파, 그리고 맹류의 만파재배, 땅콩의 생육 촉진 등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최하의 정도는 대체로 종자근의 시원체인 백체가 출현할 정도로 하면 됩니다. 휴면타파와 발화 촉진의 예시는 대표 식량 작물인 보리와 감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리는 수확 시기 조절과 수확 후 건조 방법, 저장 방법과 발화 시 수분 조절 방법, 산소 처리, 온도 처리, 물리적 처리, 전기적 처리, 화학적 처리 등이 있습니다. 감자의 경우에는 열 처리, 저온 및 열 처리, 상처 저장과 같은 물리적 휴면타파 방법과 지베렐린, 티오우레아,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과 같은 화학적 휴면타파 방법이 있습니다. 보리의 세부적인 휴면타파와 발화 촉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자 수분 함량이 12%가 되도록 고온에서 건조를 하는 건조 및 저장 방법이 있습니다. 발화 시 수분 조절로는 6시간 정도의 짧은 침유는 발화를 조장하지만 긴 시간의 침유는 발화에 유해하고 포장에서의 어린 묘세를 감소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산화수소와 고압산소 처리는 휴면타파에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리 종자에서
2에서 7도씨 저온이 휴면타파에 효과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물리적 처리는 적당한 충격이나 부딪힘, 마찰, 영과 가피 제거, 황산에 의한 박피, 영 제거의 방법과 종피를 핀으로 찌르거나 절제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감자의 휴면타파와 발화촉진 방법은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물리적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처리 방법은 휴면 중인 감자의 덩이 줄기를 18에서 25도씨 정도의 온도 캄캄한 상태에서 저장을 합니다. 이때 저장고는 바람이 잘 통해야 하고 습도가 높아서 저장 중에 수분 손실을 적게 하면서 썩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저온 및 열처리 방법은 휴면 중인 감자의 덩이 줄기를 4도씨 온도에서 2주 이상 저장을 합니다. 그 후 18에서 25도씨 온도의 캄캄한 상태에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장고는 열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바람이 잘 통해서 썩지 않도록 해야 되고, 특히 감자 싹이 0.5cm 정도 자랐을 때 약한 빛이 들어오는 장소로 옮겨서 싹의 웃자람을 막을 수 있는 곳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상처 저장 방법은 휴면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때 통감자 상태로 저장하는 것보다 껍질을 벗기거나 잘라서 저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감자를 5분의 4 정도 절단해서 자른 조각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 자른 면을 잘 말려서 열처리하거나 저온 및 열처리 방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때 자른 면을 제대로 말리지 못한다면 덩이 줄기 내 수분이 너무 많이 증발되거나 씨감자의 활력이 감퇴되면서 썩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화학적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베렐린을 처리할 때에는 통감자를 알맞은 씨감자 크기로 절단해서 지베렐린을 물과 2ppm 용액에 30분에서 60분, 즉 1시간 정도 침지 처리를 하고 그늘에 말려서 심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썩기 쉽고 싹이 웃자라서 흑지병과 기형 감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티오우레아 처리 방법입니다. 휴면 중인 감자 덩이 줄기를 1에서 2회 정도 기부촉에 칼자국을 내줍니다. 그 후 0.5에서 1% 용액에 1시간 침지를 한 후에 18에서 25도씨 정도 온도의 그늘에서 말리면 끝납니다. 이때 휴면이 깊은 품종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틸렌 클로르하이드린 처리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물 1리터당 70ml 용액을 녹여서 통감자 상태로 망에 담겨진 덩이 줄기를 준비합니다. 그 후 좀비된 용액이 골고루 묻도록 처리하고 18에서 25도씨의 온도 그늘에서 말리면 됩니다. 특히 가스에 의한 휴면타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덩이 줄기의 상처 치유가 된 이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자소독입니다. 종자소독은 종자와 혼합되어 있는 생물체 또는 토양 속에 있는 병원체에 의한 손실을 방지 또는 줄이기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약품, 가열 등의 종자소독으로 전염성 병해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그 밖에 종자소독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자소독은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최근까지의 기사에서도 살펴보면 수입식물 검역 과정에서 고위험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기타 외래 병해충 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산 종자에서도 병해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해충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종자소독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자 소독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종자 오염균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토양 미생물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묘에 대한 병균이나 해충의 피해로부터 침투 보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사입니다. 이상적인 종자 처리 약제는 병균에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물 종자에는 비교적 해롭지 않아야 하며 인체에도 해가 없어야 합니다. 종자의 저장 기간 중에 비교적 오랫동안 약효가 지속되어야 하고 아무래도 사용이 편리하고 경제성이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종자 소독 방법과 기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 소독은 종자의 깊숙한 부분에 존재하는 병균에도 유효한 방법인데요. 침투성 약제가 적어진 오늘날에는 중요한 종자 소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물적 방제입니다. 최근에는 바실러스, 트리코더마가 기랑 미생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 방법으로는 효소법과 메틸 브로마이드 훈증법이 있는데요.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자 전처리 방법에 대해 배웠는데요. 특히 4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화 촉진 물질에는 지베렐린, 에스렐, 질산염, 사이토키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최하는 벼, 맹류, 땅콩, 가지 등에서 발화나 생육을 촉진할 목적으로 종자의 싹을 약간 틔워서 파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종자 소독은 종자 오염균과 토양 미생물에 의한 피해를 막거나 경감시킬 수 있고 유묘에 대한 병균이나 해충으로부터 침투 보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종자 소독의 방법과 기구로는 열 소독, 생물적 방제, 효소법이나 메틸 훈증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종자 전처리, 특히 촉진과 종자 소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수입 식물이나 종자를 들여올 때에는 식물 검역서가 붙어 있는 것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국내 종자를 사용할 때에도 종자 소독이 잘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뜻깊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